미식 축구의 모든 것 All About NFL First and 27 이제 AFC 시즌 리뷰를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 옆에 이지만 위원 대신에 류재경 PD가 앉아 있습니다. 사실 이지만 위원이 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이제 당분간 조금 나오지 못할 것으로 이제 좀 얘기가 돼가지고 당분간은 류재경 PD가 제 옆에 이제 계속 앉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시국 자체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좀 창궐 하고 있는 시국이라 이진만 위원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았을까 하는 이제 걱정을 좀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근데 그건 아니고 이제 이진만 위원 개인적인 좀 일이 있어가지고 당분간은 이제 류재경 PD가 이 빈자리를 메울 예정입니다. 뭐 저희를 포함해서 사실 지금 국가 전체적으로 좀 코로나 때문에 좀 뒤숭숭한 것 같아요. 근데 뭐 요거 저희 또 방송을 들어주시는 팬분들도 좀 개인적으로 건강에 유의하셨으면 좋겠고. 네. 잠시나마 이 풋볼 얘기를 좀 저희랑 같이 함으로써 좀 우울한 기분에서 좀 벗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 마스크 잘 끼시고요. 네. 손발 잘 씻으시고. 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AFC 시즌 리뷰에 대한 얘기를 이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좀 지구별로 살펴볼까 하는데요. 이 시즌 시작 전에 프리뷰를 했던 순서와 마찬가지로 동부지구, 북부지구, 그리고 남부지구에 이어서 서부지구까지 이렇게 좀 얘기를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구 안에서는 저희가 시즌 프리뷰 때와 마찬가지로 또 순위의 역순으로 한번 또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이제 AFC 동부지구부터 살펴볼 텐데요. AFC 동부지구 최하위 팀 마이애미 돌핀스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탱킹 모드로 시즌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5승 11패라는 성적 자체가 굉장히 기대 이상이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뭐 이제 보기에 따라서 기대 이상이고 또 어떻게 봤을 때 또 기대 이하였다. 이제 0승 네. 16패를 뭐 목표라고 얘기하기는 좀 웃기지만 어쨌든 드래프트 1픽을 또 얻어내는 데는 또 실패했다고도 또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뭐 그거는 또 선수단의 자존심에서는 또 허락하지 않는 일이었기 때문에 또 마이애미가 약간은 어중간한 성적을 기록했던 그런 시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7연패로 출발을 할 때만 해도 신시내티 벵갈스와 이제 마카마카의 맞대결을 하지 않겠느냐, 그렇죠. 이런 예상이 좀 지배적이었었거든요. 그 16주 차에 예정된 그 자강두천의 매치가 이제 저희가 항상 기대를 했었는데 마이애미가 이제 결국 중간에 승리를 거두면서 조금 이제 그 16주차 경기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런 건 좀 사라진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중도 탈락을 하게 됐는데 일단 좀 살펴보면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의 이제 전 라인베커 코치이자 실질적인 이제 디펜시브 코디네이터 역할을 수행했던 브라이언 플로레스가 신임 감독으로 왔던 시즌이었습니다. 이 정말 잘했던 부분은 조시 로젠의 한계를 좀 빠르게 보고 라이언 피츠패트릭으로 선발 쿼터백을 전환한 것이 어쨌든 이제 팀으로서 성적을 내는 데는 좀 주요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뭐 사실 조시 로젠을 2라운드 픽을 주고 데리고 왔는데 그냥 그 과정 자체는 사실 저는 뭐 나쁘게 보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로젠에게 어느 정도 기회를 줬는데 결국 실패로 끝이 났고 이제 뭐 빠르게 손절을 했다고 볼 수 있겠죠. 예, 너무 이제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게 적당한 시점에서 이제 피츠매직에게 좀 그 쿼터백 잘 맡기면서 사실 그 7연패 이후에는 5승 4패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정도면 그 시즌 후반부만 보면 그 5할 이상의 승률을 기록했기 때문에 사실 또 내년에 대해서 뭐 어느 정도 장밋빛 전망도 좀 그려볼 수 있는 시즌 마무리였습니다. 네, 시즌 시작 전에 이제 라이언 테너힐을 테네시 타이탄스로 보냈고 시즌 중반에는 이제 라레미 턴실, 민카 피츠패트릭, 그리고 캐년 드레이크 등 이 굵직굵직한 선수들을 트레이드 보내면서 이 드래프트 픽도 굉장히 많이 받아왔잖아요. 네, 지금 이제 4월에 있을 2020 NFL 드래프트에서 1라운드 픽이 무려 3개, 2라운드 픽이 2개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지금 마이애미가 그 캡 스페이스도 제일 많이 남아있다고 해요. 그래서 뭐 구단의 의지가 어느 정도일지는 좀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의지만 있다면 좀 많은 전력 보강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그런 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있을 드래프트에서 투아 탕거바이올라를 드래프트를 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데요. 뭐 저도 이제 목 드래프트, 가상 드래프트 이제 전문가들이 써놓은 것들을 좀 봤는데 뭐 대부분이 이제 그 마이애미가 받은 제 5픽에서 투아를 뽑을 것이다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고 또 일부에서는 지금 3픽을 가지고 있는 디트로이트가 픽 다운을 할 거라는 얘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다른 팀들이 투하를 채가기 전에 마이애미가 3픽으로 올라가서 투하를 뽑을 수도 있다. 뭐 그런 예상을 하는 전문가들도 꽤 보였습니다. 네, 어찌됐든 이제 투아가 마이애미로 갈 확률은 굉장히 높아 보인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뭐 투아가 여담이지만 또 댈러스에서 뛰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했더라고요. 네. 또, 예, 본인이 또 좋아하는 팀이 어떤 것 같은데 네. 뭐 사실 댈러스가 그 정도의 높은 픽은 없기 때문에 아마 댈러스가 투아를 뽑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면 이제 뭐 정말 이 댈러스가 그 트레이드업을 해서 네. 3픽까지 올라가게 된다면 또 뭐 알 수 없는 일이기도 하겠죠. 뭐 기둥 뿌리를 다 뽑아주면 네. 뭐 그거는 그 투하는 건질 수 있겠지만 다른 많은 것을 잃을 수 있다. 뭐 아마 이제 이진만 위원이 원하는 바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렇죠. 네. 뭐 이제 마이애미 얘기를 조금 돌아가 보면 뭐 그래도 시즌에 대한 리뷰니까 네. 좀 잘했던 선수들에 대해서 얘기해 보면 결국 다반테 파커를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그렇죠. 것 같아요. 사실 쿼터백이 바뀌었다는 거는 그만큼 어떤 패싱의 질은 그렇게 높지 않았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그 전체 5위입니다. 1200야드 이상의 리시빙을 기록을 했어요. 다반테 네. 파커. 그래서 뭐 다음 시즌에 이제 새로운 뭐 쿼터백, 뭐 새로운 자원들 많이 수혈이 될 텐데 그래도 이 넘버원 리시버에 대한 걱정만큼은 안 해도 될 것 같다. 네. 뭐 그런 정도의 얘기는 하고 싶습니다. 네. 사실 이제 이 마이애미 돌핀스 같은 경우는 주전 러닝백이 없다시피 한 그런 상황이었고 중간에 뭐 캐니언 드레이크 선수도 팔아치웠기 때문에 네. 러닝백이 없는 상황에서 이 와이드 리시버들을 이제 집중 공략하는 그런 수비들을 뚫고도 이런 성적을 냈다는 것이 사실 다반테 파커 선수가 정말 대단한 기록을 세웠다.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뭐 이제 마이애미 팬들은 이제 4월에 있을 드래프트를 좀 즐기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네, 한 시즌 힘들게 보셨으니까 네, 4월 드래프트의 좀 주인공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마이애미 돌핀스에 대한 얘기를 정리를 해보겠고요. 다음 얘기를 나눠볼 팀은 뉴욕 제츠입니다. 애덤 게이지 신임 감독 아래서의 첫 번째 시즌을 맞았던 이 뉴욕 제츠였는데 그러면서 이제 애덤 게이지 신임 감독과 불화가 있었던 단장 마이크 맥케그넌 단장을 해임하면서 이 애덤 게이지 감독에게 힘을 실어줬었던 이제 뉴욕 제츠였잖아요. 그렇죠. 뭐 감독도 새로 왔고 또 이제 스타 플레이어인 르비온 벨 그리고 CJ 모슬리, 그다음에 뭐 제이미스 크라우더 이런 네. 좀 굵직굵직한 빅네임들을 영입하면서 좀 의욕적으로 임했던 시즌이었습니다. 근데 네. 뭐 사실 7승 9패 뭐 5할 가까이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초반에 1승 7패였어요. 네. 그러면서 이미 시즌을 사실상 망쳤기 때문에 그렇지. 뭐 결과적으로는 좀 실패했던 시즌이라고 결국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레비온 벨 선수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뭐 레비온 벨, 제미슨 크로우더 뭐 이런 선수들을 영입을 하면서 굉장히 야심찬 출발을 했었던 이제 뉴욕 제츠였는데 시즌 초반에 샘 다놀드 선수가 이제 부상으로 인해서 이 세 경기를 출장하지 못했고 그러면서 이제 들쭉날쭉한 경기력을 이 샘 다놀드 선수가 시즌 내내 좀 보여줬었어요. 그렇죠. 뭐 부상도 있었고 또 유령을 봤던 또 그런 네. 경기가 있었죠. 또 7주차. 네,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의 경기에서 벨리치 감독이 이제 신출 귀몰한 수비 전술에 완전히 이제 패닉 상태에 빠지면서 네. 유령을 본 것 같다 이런 인터뷰를 했던 다누드였는데 그 드래프트 당시에는 베이커 메이필드보다 압도적인 1순위 포텐셜을 가진 선수로 이제 많이 평가를 받았었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아직 2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뭐 드래프트 전에 받았던 기대치에 비해서 아직 2년 차까지의 모습은 그렇게 썩 기대치에 충족되는 모습은 아닙니다. 네. 네, 그러면서 조금은 아쉬운 모습을 남기고 있는 샘 다놀드 선수가 되겠고 수비에서는 이제 자말 아담스 선수가 뭐 나름 좋은 활약을 펼치기는 했지만 전반적으로 수비가 약하다는 느낌을 좀 지울 수는 없었던 그런 한 시즌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어떤 세컨더리 부분에서 보면 좀 약점이 있었고 근데 다만 이제 러싱 디펜스에서는 또 분명히 강점을 보였기 때문에 네. 요 러싱 디펜스를 좀 기반으로 해서 좀 약점들을 채워 나가면 뭐 내년에 조금 더 좋은 성적을 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사실 그 이지만 위원이 그 르비온 벨 영입 못지않게 좋은 영입이라고 했었던 사실 CJ 모슬리 선수가 있었는데 이 선수가 사실 2경기밖에 못 뛰어줬어요. 예. 부상 때문에. 근데 이게 좀 제치한테는 좀 뼈아프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뭐 아까 이제 말씀해주신 자말 아담스라거나 그다음에 르비온 벨이 이제 그러니까 아담스는 FA로 이제 이탈이 좀 우려가 되고 르비온 벨은 또 트레이드설을 휘말렸는데 네. 어쨌든 구단에서는 이제 두 선수를 모두 잡아 안치겠다는 의지를 일단 보이기는 했습니다. 네. 근데 뭐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어쨌든 제츠로서는 뭐 이런 선수들을 좀 지켜내는 것도 또 이 오프 시즌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 뉴욕 제츠가 좀 이겼어야 될 경기들을 좀 허무하게 내주고 말았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거든요. 혹시 좀 구체적으로 기억에 남는 경기가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전패를 기록하고 있던 두 팀이 있었잖아요. 마이애미 그리고 이제 신시내티 벵갈스가 있었는데 마이애미에게 이제 첫 승 제물이 됐던 것도 제츠였고 벵갈스에게도 첫 승을 허용했던 것이 제츠였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1주 차에 그 버팔로와의 경기가 있었는데 사실 그 투 포지션 이상으로 앞서고 있던 경기를 결국 막판에 역전패 당하면서 첫 단추를 좀 잘못 깼었거든요. 예. 사실 뭐 그 경기를 다 잡았다고 한다면 사실 또 10승 6패 물론 뭐 이제 만약이란 없는 거지만 네. 분명히 제츠도 가능성을 잡을 수 있었던 그런 시즌이었는데 그런 좀 당연히 해줘야 되는 부분들에서 조금 이제 약한 모습들을 보였던 게 결국에는 7승 9패로 좀 플레이오프 탈락을 하고 마는 그런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세 경기를 모두 다 건져 올렸다면 버팔로 빌스가 10승 6패를 기록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1승이 까지고 그렇죠. 1패가 올라가게 되는 거니까 제츠가 빌스를 꺾고 이제 플레이오프에 진출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됐을 수도 있거든요. 뭐 NFL 역시 그 게임 오브 인치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정말 이 한 끗 차이로 어떤 버팔로 빌스는 올해 이제 좋은 평가를 받고 제츠는 또 실패한 시즌이라는 낙인이 찍히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찌됐든 이제 제츠도 굉장히 능력 있는 선수들 그리고 재능 있는 선수들이 많이 모인 팀이기 때문에 내년 시즌 또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 정도는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죠. 뭐 다노일드도 이제 3년 차로 접어들기 때문에 뭐 이제는 뭐 보여줘야 됩니다. 네. 네, 본인을 위해서 또 팀을 위해서도 이제는 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되는 시즌이기 때문에 뭐 이제 감독도 2년 차에 접어들고 좀 스타 플레이어들도 조금 더 팀에 녹아든다면 뭐 내년에 좀 기대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은 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제츠에 대한 얘기를 마감을 지어보겠습니다. 다음은 버팔로 빌스인데요. 션 맥더못 감독의 이제 세 번째 시즌. 저희가 이제 그 시즌 중에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션 맥더못 감독이 이 3년 동안 두 번째 플레이오프 진출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죠. 버팔로 빌스가 이제 과거 4년 연속 슈퍼볼에 진출한 적이 있을 정도로 네. 또 한때 강한 면모를 보였던 팀이지만 사실 최근에 있어서는 계속 좀 약팀의 이미지에서 벗어나지는 못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맥더머 감독이 오면서 약간 이제 버팔로의 이제 패배 의식을 좀 걷어내는 그런 역할을 좀 해주고 있는 것 같고 앞서 이제 돌핀스나 제츠가 연패 기간이 되게 길었고 좀 업다운이 심했던 시즌이었다면 버팔로는 상대적으로 이제 시즌 내내 꾸준한 승리를 거두면서 결국 10승 6패라는 성적으로 와일드카드를 받았고 뭐 물론 와일드카드에서 아쉽게 역전패를 하긴 했지만 어쨌든 성공적인 시즌이라고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바탕에는 사실 공격도 공격이고 수비에서도 이제 많은 성장을 했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공격에서는 역시나 이제 조시 앨런 선수가 굉장한 성장세를 보여줬고 아직은 이제 프랜차이즈 쿼터백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차세대 이제 팀을 이끌어갈 쿼터백이다 이 정도의 평가는 받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지금 뭐 앞서 얘기했던 샘 다놀드보다는 사실 훨씬 좋은 2년차 시즌을 보냈고 네. 물론 라마 잭슨이라는 MVP 동기생이 있는 바람에 조금 가려지기는 했는데 뭐 저희가 그 시즌 때 얘기했던 뭐 댈러스와의 추수감사절 경기 뭐 이런 좀 인상적인 경기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앨런도 지금 최근에 리그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 이제 듀얼 스렛 쿼터백들 요새 유행이잖아요. 근데 앨런도 또 그런 유형이기 때문에 뭐 앞으로 내년 더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주셨던 이제 댈러스 카우보이스전에서 굉장히 좋은 활약 보여줬었던 콜 비즐리와 함께 이 존 브라운이 이 두 선수가 FA로 와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줬었고 그리고 이제 지난 드래프트 3라운드 74번에 지명됐었던 데빈 싱글테리 선수가 시즌 중반부터 굉장히 맹활약을 보여줬어요. 그렇죠. 좀 이제 깨어난 느낌, 좀 리그에 적응한 느낌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내년이 더 기대되는데 문제는 이제 그 시즌 초반에 좀 페이스를 이끌어줬던 프랭크 고어가 내년에는 이제 한 살 더 먹는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사실 더 이제 하향세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싱글터리가 이제 혼자서 프랜차이즈 러닝백 역할을 할 수 있느냐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약간 의문부호가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이번 드래프트에서도 뭐 러닝백에 대한 어느 정도의 보강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수비에서도 올 시즌 최고의 코너백 중 하나로 손꼽혔던 트레데이비어스 화이트 선수가 인터셉션 6개 그리고 색 하나 태클 신 8개를 기록하면서 퍼스트 팀 올 프로에도 선정이 됐고 그러면서 이제
프로볼에도 동시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만큼 이제 좋은 활약을 이 세컨더리에서 해줬고 라인베커 트레메인 에드먼즈 역시 이제 프로볼에 선정될 만큼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줬다. 뭐 이러면서 이제 수비 역시 굉장히 좀 견고한 모습을 보여줬던 이 버팔로 빌스였습니다. 뭐 빌스의 이번 시즌 정체성 역시 수비였죠. 예. 네, 공격보다는 역시 수비를 무기로 이제 10승이라는 그 준수한 성적을 따냈는데 사실 약간의 걱정이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 강력한 수비를 무기로 좀 좋은 성적을 냈던 팀들이 생각보다 오래가지 못하는 좀 그런 케이스들이 있었거든요. 네. 17년에 이제 잭슨빌이 컨퍼런스 챔피언십까지 갔지만 그 이후에 2년 계속 꼬꾸라졌고 네. 작년에 또 이제 수비하면 또 베어스 아니었습니까? 그렇지. 근데 결국 트루비스키가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수비까지 좀 악영향을 받으면서 이제 팀의 성적이 떨어지고 말았는데 버팔로도 이제 이런 전철을 좀 안 밟으려면 결국 공격이 한 단계 스텝업을 해줘야 된다. 네. 좀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사실 뭐 조시 앨런이나 아까 싱글턴을 저희가 칭찬을 했지만 사실 시즌 평균 득점이 20점이 되지는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시즌 전체적으로는 조금 빈약한 공격력이었기 때문에 뭐 드래프트에서 조금 뭐 좋은 선수들을 보강하거나 이런 무기들을 좀 보강해서 공격을 좀 스텝업하면 이제 강력한 수비와 함께 내년에는 이제 진짜 뉴잉글랜드를 넘어서서 혹시 AFC 이스트를 한번 노려볼 만한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버팔로 빌스 같은 경우는 올 시즌 10승 6패를 기록을 했는데 이 성적이 더욱 의미가 있는 것이 원래는 이제 AFC 동부지구 하면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의 독주 그리고 나머지 세 팀 그렇죠. 굉장히 좀 뭐랄까 좋지 않은 약한 팀의 세 팀으로 이제 인식이 됐었는데 이 인식을 깨고 이제 AFC 동부지구가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 한 팀의 독주 체제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또 한 시즌이 되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특히 또 NFC 이스트와의 그 맞대결에서 또 좋은 성적을 보였기 때문에 네. AFC 그러니까 뉴잉글랜드가 무서운 게 아니라 이제 AFC 이스트가 좀 무서워졌다. 이런 생각을 이제 다른 팀들이 할 수 있게 만들었던 그런 시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어찌됐든 버팔로 빌스는 올해도 좋은 성적을 냈지만 내년 시즌이 더욱더 기대가 되는 팀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제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에 대한 얘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슈퍼볼 디펜딩 챔피언으로 맡게 된 이제 팀 창단 60번째 시즌이었는데 사실 뭐 계속해서 이제 지구 우승을 해왔었기 때문에 올해도 뭐 지구 우승을 했지만 사실 그 결과를 원하는 건 이 와일드카드 라운드에서 탈락하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그 이제 와일드카드 탈락을 얘기하니까 네. 하나 좀 생각이 나는데 그 뉴잉글랜드가 이제 와일드카드 경기를 테네시와 치렀었죠. 네. 근데 그때 이제 CBS 중계였어요. 근데 이제 그 경기 전에 CBS에서 만든 오프닝 영상에서 네. 그 성우의 첫 멘트가 팍스보로에서 와일드카드 경기가 열린다. 와일드카드가 팍스보로에서 열린다고? 네. 뭐 이러면서 이제 이게 너무 안 맞는 거죠. 맞아요. 와일드카드와 팍스보로라는 단어가 매칭이 잘 안 되는 거죠. 네. 왜냐면 뉴잉글랜드는 항상 그 1, 2번 시드를 받아서 바이를 많이 했었던 팀이니까 이제 그만큼 뭐 지구 우승을 했지만 사실 정규리그 성적도 마음에 들지 않았던 뉴잉글랜드였고 네. 뭐 플레이오프의 성적 뭐 더 말할 거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말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11년 연속 이제 AFC 동부지구를 우승을 했고 그러면서 2009년 이후에 처음으로 퍼스트 라운드 바이를 얻는데 실패를 하고 말았던 이제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였고요. 그 부분에 이제 결정적인 포인트는 사실 이제 마이애미와의 마지막 주 경기였어요. 그렇죠. 17주차 경기에서 그것도 홈 경기였고 또 마이애미라는 또 어떤 동기부여가 뚜렷이 없었던 이제 약팀과의 경기였는데 그거를 뉴잉글랜드가 이기지 못하고 결국 3번 시드로 내려오면서 뭐 그때부터 어떤 이제 와일드카드 탈락이 어느 정도 또 예상이 가능했던 네. 또 그런 뭐 예고된 참사였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테네시 타이탄스 이제 와일드카드 라운드에 패배를 하면서 시즌을 마감했던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였는데 사실 이제 좀 기존에 계속해서 경기를 뛰던 선수들이 뭘 할지 모르다 보니까 사고를 치더라고요. 뭐 어떤 사고들이 있었나요? 뭐 줄리언 에델만이 이제 뭐 차 위에 뛰어든 뭐 이런 사건들이나 탈락 이후에 네네 뭐 그런 거죠. 뭐 어찌됐든 이제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로서는 굉장히 오랜만에 한 4년 만이죠. 왜냐면 이제 슈퍼볼 51부터 53까지 계속해서 그렇죠. 슈퍼볼에 진출을 했었는데 이제 4년 만에 슈퍼볼 진출에 이제 실패하는 그런 시즌이 됐습니다. 사실
3번 연속 슈퍼볼에 올라갔네. 그러니까 다른 팀이 혹시 그랬다면 그건 팀 역사에 남을 만한 일인데 뉴잉글랜드 뭐 워낙 단골 손님이었기 때문에 네. 뭐 사실 뉴잉글랜드가 없는 슈퍼볼 약간 허전하게 느끼셨을 팬분들도 분명히 많으셨을 생각이 됩니다. 근데 오히려 이제 많은 분들이 네.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가 없는 슈퍼볼을 원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너무 맨날 똑같은 팀이 올라온다. 그렇죠. 네. 뭐 또 다양성 측면에서는 또 뉴잉글랜드가 없었던 게 뭐 더 좋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네. 뭐 어찌됐든 이제 좀 시즌 내부적으로 좀 한번 돌아보면 디펜시브 플레이어 오브 더 이어로 선정됐던 이제 스테펀 길머가 이끌었던 역대급이라고 이제 불렸던 수비진. 그리고 이제 시즌 내내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이제 스페셜 팀에 반해 공격 팀은 정말 이제 그롱크의 부재가 너무 뼈저리게 크게 느껴졌다. 그렇죠. 뭐 결국 그 공백을 메우지 못했고 에들먼을 제외한 리시버들도 전반적으로 부진했어요. 뭐 네. 말씀하셨던 그 시즌 때 얘기하셨던 사누 영입된 사누도 결국 제 역할을 못했고 네. 뭐 이랬을 때 좀 러닝백 쇼니 미셸이 좀 잘해줬으면 어땠을까 싶은데 사실 2018 시즌 플레이오프에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쳐줬어요. 3경기에서 6개의 터치다운 그리고 네. 300야드 이상의 러싱을 기록하면서 소니 미셸이 진짜 리그를 뭐 지배할 수도 있는 러닝백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분명히 줬던 게 사실인데 결국 2019년 시즌의 활약은 거기에 기대치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그런 좀 부진한 활약이었습니다. 네. 결국 이제 센터 데이비드 앤드류스를 필두로 라인이 좀 부상이 많았던 부분이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이제 모하메드 사누 트레이드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지만 2라운드 55번 픽을 주고 애틀랜타에서 이제 데려왔거든요. 그 픽이 굉장히 아깝게 느껴져요. 그렇죠. 또 뉴잉글랜드가 조기 탈락을 하면서 네. 픽 순서가 옛날에는 31번, 32번일 때보다는 몇 단계나마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죠. 그 픽이 조금 더 아깝게 느껴질 그런 뉴잉글랜드가 될 것 같고 네. 뭐 이제 저도 이제 먹 드래프트를 좀 찾아봤는데 이제 저는 이제 물론 풋볼에 대한 식견이 굉장히 얇긴 하지만 이번 시즌 이제 패트리어츠가 어쨌든 공격에서 좀 부진했기 때문에 어쨌든 공격 무기들을 좀 채우거나 아니면 오라인을 보강하는 데 써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많은 전문가들은 이제 세이프티를 1라운드에 지명할 것을 많은 예상을 하더라고요. 네. LSU의 그랜트 델핏이라는 세이프티를 가장 많은 전문가들이 좀 지목을 했는데 네. 요거는 이제 그 데빈 맥코티 FA 이탈에 좀 대비한 그런 무브로 네. 전문가들이 좀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뉴잉글랜드가 어떤 선수를 1라운드에 뽑게 될지도 한번 좀 지켜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어찌됐든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될 얘기는 역시 톰 브레이디 얘기가 될 것 같은데 데뷔 후 처음으로 이제 FA 자격을 얻게 되는 톰 브레이디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톰 브레이디를 이제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가 잡는다면 어떤 공격 무기를 더 추가를 해줄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브레이디가 만약에 떠나게 되면 어떤 쿼터백을 데려와서 그 자리에 앉힐지도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뭐 사실 저는 이제 굳이 가장 높은 가능성을 뽑자면 역시 잔류일 것 같고 만약에 이제 떠나게 된다는 걸 전제로 했을 때는 뭐 앤디 달튼 얘기가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뭐 달튼이 사실 신시내티에서도 썩 인상적인 시즌은 아니었는데 2019 시즌이 뉴잉글랜드 팬들의 그 높아진 눈, 높은 기대치를 축소시킬 수 있을지는 사실 강한 의심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네. 만약에 이제 브레이디를 잡는다고 하더라도 이제 브레이디의 은퇴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후계 구도를 어떻게 이어갈지도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벨리치 감독이 또 매직에 그냥 기대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그냥 저희 같은 범인의 머리에서는 네. 사실 쉽게 해결책이 떠오르진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뭐 벨리치 감독의 뭐 매직에 한번 기대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까지 AFC 동부지구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고요.